CCTV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요양원 복도가 보입니다.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있고 요양보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야, 똥 쌌어? 또.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김지은 38세입니다. 3년 전 치매를 앓고 계시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처음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엔 제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빴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면회할 때마다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팔의 이멍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 그건 어르신이 넘어지셨어요. 걱정 마세요. 요양보호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머니의 몸 곳곳에서 새로운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등에 난 긁힌 자국, 손목에 붉은 멍, 허벅지에 깊은 타박상. 넘어져서 그래요. 어르신이 스스로 긁으신 거예요. 치매 환자들은 원래 그래요. 매번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나 무서워. 저는 즉시 요양원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 어머니 방 CCTV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아, CCTV요? 그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인데요? 법적으로 요양원 내부 영상은 보호자라도 쉽게 열람할 수 없어요. 경찰 조사나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죠.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요양원은 정부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믿고 맡겨주세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걸까? 거기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양원 CCTV 열람 방법 아시는 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결국 신고했습니다. 1377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연락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면 됩니다. CCTV 안 보여주는 곳은 99% 문제 있어요.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7년간 일했습니다. CCTV를 거부하는 요양원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늦으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서워.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 무엇을 겪고 계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377. 네, 노인학대 신고센터입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몸에 상처가 자꾸 생기고 CCTV도 안 보여줘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접수하겠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 들어갈게요. 혹시 다른 증거 있으신가요? 사진. 상처 사진은 찍어뒀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대 요양원 측에 신고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뭔가 할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얼마나 오래 고통받으셨을까? 이틀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관 2명이 예고 없이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 접수됐습니다. CCTV 영상 제출해 주세요. 아니, 그게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2육에 따라 즉시 영상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원장은 CCTV 영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어머니가 식사 중 음식을 흘리자 또 흘렸네. 걔도 이것보단 잘 먹겠다. 요양보호사가 어머니의 머리를 툭툭 친다. 오후 6시 12분.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손짓하자 아이고 귀찮게. 좀 참아. 30분 뒤 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한다. 야 진짜. 냄새나.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거칠게 끌고 간다. 밤 11시 47분. 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휠체어를 움직이자 가만히 좀 있으라고. 요양보호사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복도 구석에 밀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 새벽 2시까지. 어머니는 그 어두운 복도에서 혼자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다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대우받고 계셨다는 사실이. 조사관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요양원 시스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조사관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문제 1. 턱없이 부족한 인력. 법정 기준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2.5명. 현실 1명당 5에서 10명까지도. 야간 근무 30명을 1명이 케어하는 경우도. 인력이 부족하니 제대로 된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학대가 아니라 방치가 일상화되는 거죠. 문제 2.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 180에서 220만 원.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사회적 인식 낮음. 이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버티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 인력 충원도 안 되고 질 낮은 케어가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 3. 감독의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 공용 공간만. 개인방 설치 불가 프라이버시 보호. 정기 점검 연 1에서 2회 사전 공지. 비정기 점검 인력 부족으로 거의 없음.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노인학대로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상처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폭행죄, 유기죄, 노인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노인학대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더 무거운 형량도 가능하고요.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요양원 원장 1명, 요양보호사 3명. 한 달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요양보호사 A는 조사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10명씩 케어하는데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말투가 거칠어지고 변명 같았지만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CCTV 은폐 시도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했는데 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29에 따르면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즉시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찾기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 1. CCTV 공개 여부. 혹시 CCTV 영상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호자님께는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통과. 2. 예고 없는 방문. 사전 약속 없이 갑자기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어르신들은 웃고 계셨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두 번째 테스트 통과. 3. 어르신들의 표정과 분위기. 어르신들이 밝게 웃고 있는가? 직원을 보고 움찔하지 않는가? 눈빛이 편안한가?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4.
직원들의 말투와 태도, 할머니 식사하세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존댓말, 차분한 목소리, 눈 맞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기본은 하는 곳입니다. 5. 식사의 질. 요양원 식사를 직접 먹어봤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드실래요? 밥은 따뜻했고 반찬은 집밥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이니 저희도 똑같이 먹습니다. 냄새. 복도를 걸으며 킁킁. 소독약 냄새가 너무 강하면 다른 냄새를 가리려는 것일 수도. 악취가 나면 청결 관리 실패. 은은한 방향제 정도가 적당합니다. 7. 인력 배치 현황. 요양보호사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주간 3명, 야간 2명입니다. 어르신 15분 계시니 법정 기준보다 여유 있어요. 실제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8. 비상연락 체계. 만약 어머니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보호자님께 연락드리고 119 신고 후 협력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9.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엔 가벼운 체조, 오후엔 미술치료, 음악치료, 주 2회 물리치료사 방문합니다. 실제로 게시판에 프로그램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0. 온라인 후기와 민원 이력. 국민신문고와 노인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곳. 저는 어머니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6개월 후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1 요양원 원장. 노인학대 방조제. CCTV 영상 은폐.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A. 노인학대 폭행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3 요양보호사 B. 노인 유기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노인을 학대하고 그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짓밟는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벌은 받았지만 어머니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 요양원 CCTV 열람권 강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호자의 CCTV 열람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결과 2024년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열람을 거부당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캠페인. 요양보호사도 사람입니다. 이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3. 노인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요양원 직원 전원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4. 보호자 커뮤니티 운영. 네이버 카페 요양원 바로 알기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요양원 추천. 나쁜 요양원 제보. 법적 대응 가이드. 보호자 정보 공유. 현재 회원수 1만 2천 명. 5. 1377 홍보 활동. 많은 사람들이 노인학대 신고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1377. 이 번호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SNS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 요양원으로 옮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을 보면 움찔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사람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땐 밤마다 악몽을 꾸셨어요. 무서워 하시면서 계속 떠셨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세요. 저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어머니는 이제 제 얼굴을 보면 웃으십니다. 예전처럼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평온한 눈빛. 그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겪으며 알게 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증거 확보. 상처 사진 날짜 시간 포함. 의료기록 병원 진단서. 대화 녹음 폭언 협박 등. 목격자 진술. 요양원 방문 일지.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스텝 2 신고. 1377 노인보호 전문기관. 24시간 상담 가능. 익명 신고 가능. 48시간 이내 현장 조사. 또는 112 경찰.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 스텝 3 CCTV 열람 요청. 요양원의 공문 발송. 노인복지법 제39조 29에 따라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거부 시 정보 공개 청구 또는 법원 가처분 신청. 스텝 4 법적 대응. 형사 고소폭행 유기 노인학대.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행정조치 요양원 인가 취소 요청. 변호사 선임 필수.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무료 법률 지원 가능. 스텝 5 어르신 보호. 즉시 다른 요양원으로 이전하거나 가족이 직접 모실 방법 검토. 어르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요양원의 신호들. CCTV 열람 거부. 예고 없는 방문 차단. 어르신들의 불안한 눈빛. 상처가 자주 생김. 직원 이직률이 높음. 복도에서 소리가 자주 들림. 원장이 직접 관리 안함. 온라인 후기가 없거나 삭제됨.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함. 좋은 요양원의 특징들. CCTV 공개 투명. 언제든 방문 환영. 어르신들이 밝게 웃음. 청결하고 쾌적함. 직원들이 존중하는 태도. 프로그램 다양함. 보호자 소통 적극적. 정부 인증 평가 A등급. 협력 병원 명확함. 이 문제는 요양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요양보호사 분들을 만났습니다. 요양보호사 K 43세, 경력 9년. 처음엔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와요. 그래도 때리거나 학대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 L 56세, 경력 5년. 제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처럼 대하려고 해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케어를 못 해드리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정부에서 인력 확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르신들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이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변화 1 CCTV 열람권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CCTV 열람권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변화 2 노인학대 처벌 강화. 상습 학대 시 최대 징역 15년으로 상향. 변화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논의. 국회에서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처우 개선안이 논의 중입니다. 변화 4 인권교육 의무화. 전국 요양원에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변화 5 보호자 참여 확대. 요양원 운영위원회 보호자 참여 의무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등급 판정 후 요양 서비스 제공. 본인 부담금 15에서 20%. 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노인학대 신고 포상금. 노인학대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익명 신고 가능. 문해 보건복지부 129. 3.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무료 법률 지원.
소송비용 지원. 문 132. 4. 긴급 돌봄 서비스. 일시적 돌봄 공백 시.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 문해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5. 심리 상담 지원. 피해 어르신 및 가족. 무료 심리치료 지원. 문해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어느 날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자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가 이제 늙어서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딸, 지은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겪은 고통을 저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아 참으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하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으셨던 거였습니다. 제 사연이 알려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례 1 방영수 씨 61세.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폐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감기 초기에 방치돼서 악화된 거였어요. CCTV 확인했더니 아버지가 3일 동안 아파요 하셨는데 아무도 병원에 안 데려간 거예요. 전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사례 2 최미연 씨 49세. 어머니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요양보호사가 어머니 카드로 온라인 쇼핑을 한 거였어요. 치매 환자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고소했고 전액 배상받았습니다. 사례 3 김현수 씨 44세. 할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최소 한 달 이상 방치한 거예요. 요양원에선 어르신이 움직이질 않으셔서라고 했지만 그게 그쪽 책임 아닌가요? 이런 사연들을 들으며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모든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이건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변화는 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될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체크리스트 1 전화하기. 어르신께 전화하세요. 어머니, 요양원 생활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혹시 무서운 일 없으세요? 목소리 톤을 잘 들어보세요. 주저하거나 떨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예고 없이 방문하기. 다음 주말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방문해 보세요. 복도는 깨끗한가? 어르신들은 편안한가?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는가? 체크리스트 3 CCTV 요청하기. 지난주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거부하면 공문 발송하세요. 체크리스트 4 다른 보호자와 대화하기. 요양원 로비에서 다른 보호자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기 어떠세요? 불만사항 없으세요? 집단 민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크리스트 5 1377 번호 저장하기. 노인학대 신고센터 1377.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이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제가 만든 보호자 커뮤니티는 지금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전국에서 수십 건의 제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 17개 요양원이 개선됐고 5개 요양원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83명의 어르신이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세요. 바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어르신들은 가족이 오기를 하루하루 기다리십니다. 둘째, 의심되면 확인하세요. 설마는 금물입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셋째, 침묵하지 마세요. 문제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1377. 넷째, 요양보호사를 존중하세요. 그들도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존중받을 때 더 좋은 케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함께 목소리를 내세요. 혼자서는 바꿀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어머니를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비슷한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시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